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학상으로는요 7월 16일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직 잠이 안 드신 분들 계시면 제 방송 아마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차근차근히 천천히 여러분들 잠을 깨지 않도록 살살 방송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 7월 15일 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우리 야당 역사에 중요한 것은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이 속전속결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요 6월 28일 날 사퇴를 했고요, 7월 12일 날 정치에 참여하겠다 데뷔를 선언했고, 7월 15일 어제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고요. 이 모바일 당원 등록을 한 이 고인사 중에서는 최초의 인물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서요 기다렸다는 듯이 정치적인 중립, 그 다음에 배신자, 친일파로 들어갔다라는 등 인격적 모독 수준의 그런 비판, 발언을 해내고 있어요. 이것을 견뎌내려면 우선 배짱과 결기, 최재형 감사원장 본인에게 달려있는데, 이 감사원장 지난 3년여 동안 하는 걸 보고, 그리고 월성원전 감사, 그리고 국회에서의 발언 내용을 보면 이 정도 배짱은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러한 이 배짱은 부친 최영섭 대령, 이런 훌륭한 그 아버지 이 피를 이어받은 것이다. 왜냐하면은 유언으로 남긴 게 육성 유언, 그 다음에 친필 유언인데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빛을 내라, 빛을 밝혀라, 그리고 소신껏 하라라고 하는 이 부친의 말씀, 그야말로 대전 현충원에까지 가서도 기자들한테 이 얘기를 인용했잖아요. 이걸 보면 이 정도의 배심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준석 대표가 조금 전에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지금 최재형을 필두로 해서 당박 대선 주자들 입당을 적극적으로 지금 타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경선에 나온 사람들이 한 15명 정도가 됩니다, 국민의힘 안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 안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상호 비방전이 수위를 넘나들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자제하는 그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당에서는 지금 훌륭한 대선주자들이 많이 있고, 당원이라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깊은 고민 속에서 대선에 도전하는 모든 후보를 응원해달라. 그리고 치열하고도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하는데, 그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일치 단결,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일치 단결할 그 날을 위해서 경선주자 한 분 한 분이 서로 장점은 축혀올리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주고 공격받는 부분은 서로 지켜주는 지혜와 팀워크가 필요하다. 다른 후보를 낮추는 과정이 아닌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높이는 과정으로 경선을 즐겨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마지막 서로 보완해줘 달라, 그리고 서로 장점은 지켜달라, 그리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다른 후보를 낮추지 말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높이는, 그러니까 이 플러스, 이 포지티브 경선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강력히 하고 있어요. 저도 그동안에 공직생활 33년간 쭉 해왔는데요. 인사 때가 되면 우리 직원들, 선후배들한테, 동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야, 누구를 흠내지 말아라. 내가 뭘 누구 이 자리에 의해서, 이 자리에 대해서, 또 승진 요인에 대해서 내가 이런 점이 굉장히 장점이고 경쟁력이 있는 점이다, 이런 이 포지티브 전략을 써달라. 항상 저는 입버릇처럼 그렇게 주장해 왔거든요. 근데 우연히도 오늘 이준석 대표 입장문을 보면 제가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가졌던 그런 이 가치와 똑같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제가 좀 웃어가면서 방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것은 바로 민주당의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팩트를 가지고 비판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팩트도 일정한 상식선에서 비판을 해야 되는 거지, 지나친 상상력 속에서 그야말로 논리적, 합리적 이 사고의 체계를 벗어나는 비판, 이거는 역풍만 불 뿐이다. 그런 비판을 제기한 사람도 역풍을 맞아요. 이런 현상이 지금 현재 민주당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어제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요, 이 추미애 이 사람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아시죠? 예, 지독하다는 얘기는요, 본인의 이익에 반할 때 상대방을 때리는 수준에서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식과 정의와 그리고 이 합리적 이 논리의 틀을 벗어나는 비판을 퍼대는 사람이 바로 추미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출마까지 한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현상이요. 바로 어제 전남도청실에서 일어났어요. 그동안에 이제 추미애는 어떤 전략입니까? 2등 확보 전략이에요. 지금 2등을 누가 하고 있죠? 이낙연 대표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낙연 대표는 요즘 무슨 전략이냐? 1등 확보 전략이에요. 1등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재명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치고 올라가는 전략. 더군다나 지금 이 코로나 4단계를 맞이해서 여당 안에서도 이제 9월 초 경선을 일정 부분 뒤로 늦춰야 된다. 이것이 거의 설득력 있는 상황의 결론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만 더 확보하면 이재명이 1위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고개를 살살 지금 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5일 날 전남도청을 이낙연이가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뒤를 이어서 이 추미애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낙연은 1시 50분 어제 오후에, 그리고 추미애는 40분 후인 2시 30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기자들이 그럴 거 아니야. 이 사람 뭐 짧게라도 서로 인사할 것이지 뭘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까지 살벌하게 떠나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당연히. 왜? 아니, 둘이서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든 이낙연 총리, 그 다음에 추미애는 그 밑에서 장관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회의를 해야 돼요. 최소한도. 이런 사람이 바로 추미애고 이낙연인데 얼굴도 부딪히잖아. 다른 지역도 아니고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지역인 바로 전남도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믿어집니까? 이게 추미애의 인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낙연보다 추미애가 늦게 왔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일찍 와서 이낙연 대표 끝날 쯤에서 아이고 이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 나중에는 싸우고 비판하더라도 그 당시의 상으로 이게 바로 일준이고 기본 상식 아니에요. 이런 것조차도 갖추지 않은 추미애가 이 대깨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2등을 지금 넘보고 있어요. 기가 막히다. 추미애가 2등 되면요, 이 나라 또 망합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 측 관계자는 이렇게 해서 다른 일정 때문에 좀 빨리 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추미애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 다 알고는 있었는데 만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추미애 밑에 있는 사람이나 추미애나 똑같아요. 그래서 시간차로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이낙연 대표는 당내 경선에서 검증은 필요하지만 네거티브는 자제하는 것이 옳다.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바로 그 전날 추미애가 대표로서는 빵점이다. 이렇게 아주 혹평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 권리당원 숫자가 줄어드는 거. 본인 때는 총 권리당원이 52만 명이나 증가해서 72만 명이 됐는데, 이낙연 대표가 할 때는 10만 명이 따라갔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 자기 때는 민주당이 사상 최초 55%의 지지율을 확보했는데 이낙연 대표가 할 때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건 아니냐, 이래서 이낙연 대표를 완전히 폄훼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선을 지켜라, 이런 입장문을 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그러면서 이 추미애 장관은 뭐라고 비판했느냐, 이낙연 대표에 대한 검증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2등 가려면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되지 않잖아요. 9월에 경선하면 아직도 한 2달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추미애가 윤석열 공격할 때 이상으로 공격하겠다는 예고편을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 대표를 하면서 개혁과제를 회피했고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게 만든 것이 누구냐? 바로 이낙연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검증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호남, 당연히 이제 정통성 경쟁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이낙연 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다운 대선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온 민주당 정신을 잘 발전시켜야 된다.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추미애는 호남의 며느리 추미애가 전남에 왔다.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한 지방자치,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열어간 국가 균형 발전의 길을 이어가겠다. 추미애가 뭘 합니까? 균형 발전이라는 말이나 제대로 아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정도로 해서 굉장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상당히 지금 악화되고 있다. 이런 거를 말하자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 정도까지의 네거티브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이런 점에서 지금 이거는 여당이니까 그렇다고 저희 칼자루를 잡았으니까 야당은 여당이 휘두르는 칼자루를 막아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네거티브는 바로 네거티브를 한 당사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입당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입당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굉장히 잘 될 것이다. 지금 뭐 지지율도 낮고 인지도 낮지만 국민의 힘을 감싸고 딱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이것을 회복해 나갈 것이다. 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에, 아니다, 그렇게 쉽지 않다.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유보적 입장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까지 급하게 올라온 전략, 그러니까 뭐 아주 초고속으로 입당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일종의 압력밥솥 전략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바로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학과 교수가 하는 얘기예요. 즉, 이렇게 조기 입당을 통해서 잠재적 우군을 조기에 선점할 수 있다. 긍정적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조진만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분출되기 전에 조기 입당을 해서 당내 지지율을 꾹꾹 눌러 담겠다는 일종의 압력밥솥 전략이다. 그래서 정치 기반이 없는 최재형 원장한테는 최선의 선택이다.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 캠프에 들어가 있다는 의원들이 지금 하나씩 둘씩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최재형 원장의 다음 행보가 뭐지? 이렇게 궁금하고 또 이 기대감을 표출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재형 원장은 일찍이 입당하면서요, 정권 교체의 주역은 최재형이 아니라, 이건 최재형이 아니고 당으로 보는 겁니다. 당연히 최재형이 아니라고 말하기보다도 당이 돼야 된다. 그 당이 정권 교체의 주인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당에 나는 빨리 올라탄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 이 최재형 원장, 지금 현재 입당과 관련해서는요, 정권 교체 중요하다. 그렇지만은 국민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해야 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온 국민이 고통받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정권 교체를 이루는 중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있다. 이런 거를 굉장히 강한 톤으로 역설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돋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는요, 여론조사 결과,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상당히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요, 특징이 윤석열 총장은 다소 지금 하락하는 징후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는 횡보하는, 고공 지지율이 횡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낙연은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치고 올라가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이면요,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를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NBS, 이 영어 4자리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이 4개가 이제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지표예요. 그래서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텔릿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 기관인데 7월 12일에서 14일까지 조사한 내용을 보면요, 상당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이가 다시 1위로 또 치고 올라왔어요. 26. 윤석열은 오차 범위 바뀐 20%, 이낙연은 14, 홍준표 4, 최재형 3, 추미애 3, 그리고 안철수 2,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긍정평가율이, 부정평가율, 이게 긍정평가율이 45%로 1%포인트 올라갔고요. 민주당은 3% 올라서 33, 국민의힘은 2% 올라서 3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느냐? 이거는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윤석열하고 이재명이가 한 1%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리얼미터까지는 윤석열이 1등입니다. 27.8대 26.4. 그리고 이낙연은 15.6. 그 다음에 추미애가 5.2. 그래서 추미애가 4등까지 지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 가장 중요한 표심의 흐름이 변화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중도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이 중도층이 윤석열은 39.2에서 6월 첫째 주, 그래서 7월 두 번째 주에 30.8로 무려 9%가 빠지고 있어요. 이재명은 21.9에서 24.8로 3% 정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낙연은 9.0에서 15.1, 그래서 무려 6%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차가 굉장히 지금 좁아지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고, 이 특징인데, 이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중도층의 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TBS가 이 한국사회 여론조사연구소를 통해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중도층에서 윤 총장 지지는 39.2에서 34.2%로 빠져들고, 그 다음에 이재명은 20.7에서 25.1로 올라가고, 이낙연도 10.2에서 15.8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중도층에서의 이 변화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현재 일부 이 비판적 여론이 대외 횡보를 하다 보니까 이 대외적으로 보수 메시지만 너무 많이 낸다. 거기에다가 이 엑스파일, 그 다음에 출리 의혹, 이런 것 때문에 중도층의 표심. 중도층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유동층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또 이 조그마한 이슈에 따라서
언제든지 지지 대상이 바뀌는 굉장히 취약한 것이죠.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윤석열 총장한테는 시급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지금 뭐 여당의 경우에는 컨벤션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ARS하고 면접 조사하고 다르다. 이 면접 조사가 훨씬 더 정확한데 지금 리얼미터나 이런 데는 다 ARS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하는데요. 지나친 아전 인수보다는 항상 가장 나쁜 상황에 대비한 이 대책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이런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여론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특히 이번에 윈지 코리아 컨설팅에서 발표한 조사 이것이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윈지 코리아에서 뭐냐면 이낙연 대표마저도 이제는 윤석열 총장을 이기는 가상적 양자 대결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윈지 코리아 컨설팅 대표가 누구지? 박시영. 박시영이 누구지? 이거는 뭐 친노 또 이 친민주 핵심 인사. 지난번에 박영선 이 선거 때도 완전히 뭐 선거 다 이긴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박시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인 중립성,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구나. 이런 비판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창선 진보 이 평론가죠. 그래도 진보 인사지만은 상당히 합리적인 논평을 많이 해요. 제가 과거에 종편 나갈 때 같이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박시영한테 당신은 말이지 TBS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너 이 정치 논객도 하고 있고 또 윈지 코리아 컨설팅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도 갖고 있고 둘 중에 하나만 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박시영 바로 또 맞받아치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박시영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이 너무 빨리 여론조사가 빠지니까 좀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또 이 비판을 받은 바 있거든요. 지지율 하락이 굉장히 가파르다. 힘내라 윤석열 이렇게 외쳐도 다냐? 이 양반 너무 빨리 빠지면 재미없어.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여론에서 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박시영이에요. 그러니까 유창선 평론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박시영이 다시 또 뒷받아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조작할 수 있다고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되냐. 너무 무식하다 이거죠. 거기에 정치 성향이 개입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무지의 소치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후보가 좋게 나오면 당연하고 반대 나오면 믿지 못하는 것 참 세상 편하게 산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경선 흥행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간 거 이런 것들이 상승 요인이고 윤석열에 대한 실망감, 이준석 리스크가 쌓여가면서 민심의 충이 야권에서 여권 쪽으로 이동한 거 조사는 조사도 받아들여라. 실력이 없으면 입 다물어라. 이렇게 유창선 평론가를 직격탄을 가하고 있는 사람이 박시영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 박시영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요. 지금 현재 정가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최근에 윤석열 총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추미애하고 동반 사퇴하라. 그러면 징계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공개했어요. 그때 청와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고의 가치가 없다. 딱 비판했어요. 근데 이제 추미애가 요즘 뭐라고 그랬습니까? 100페이지가 넘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대통령한테 가져갔더니 야, 참 기가 차구나. 그래, 이거 징계하기 잘했어. 이게 바로 민주주의야. 이렇게 추미애한테 지켜 세웠다라는 것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언론 MBC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MBC 진행자가 진짜 그런 표현을 썼느냐 이렇게 하니까 또 꼬리를 살짝 내렸어요. 딱 그런 표현은 안 썼지만은 대단히 대통령이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민주주의 대도안에서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장관이 잘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게 바로 민주주의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이 청와대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입장문을 말이 안 된다. 이 뭐 윤석열 총장이 얘기할 때는 뭐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했으면 그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여기까지가 사실이고 여기까지는 추미애 지 생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지금은 민생에 집중하겠다 딱 한마디 했어요. 이게 말이야. 민생에 집중하겠다 동문서답한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추미애가 한 말이 정확치 않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이 아니냐.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것도 좀 언론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딱 한 줄이에요. 대선 주자들이 유불리에 따라서 대통령과 청와대를 권할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방역과 백신과 그리고 민생에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걸 보면 참 청와대
유리한 때는 설명을 길게 하고 불리할 때는 말을 안 해요. 물론 이제 이철이, 박수현, 요즘 사람, 이 높은 분들 계속 나와가지고, 언론에 나와가지고, 민생에 집중할 거니까, 정치에는 선을 긋으니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청와대, 이렇게 참모들이 지나치게 언론에 많이 나오는 거, 제가도 비판했잖아요. 청와대 참모들이 왜 이렇게 자주 나오냐, 이 얘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정치를 잘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것 좀 어떻게 덮을 부리려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 시각을 내놨는데요.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도 여기에 관해서 김광철 저 청년비서관, 이 사람도 비판했고요. 지금 이 TV조선에서 방송 요약을 한 걸 보면 45일간에 거쳐서 20회에 걸쳐서 지금 이 청와대 참모들 박수현, 이철이 나왔다, 이걸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 참모들이 말이죠, 참모는 안 하고 이제 방송이 다 됐구나, 이런 거를 강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것도 지금 방금 전에 밤 12시경에 내놓은 입장문입니다. 두 가지에 관해서 입장문을 내놨어요. 하나는 요즘 민노총 엄청난 시위를 듣는데 한마디도 청와대가, 그리고 이 당에서 비판이 없잖아요. 작년 광복절 집회, 이럴 때 보수 집회 뭐라고 그랬어요? 반사회적 범죄다, 살인자다. 예. 그 다음에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적개심까지 표현한 게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노영민 비서실장이에요. 지금은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통신 정보를 아주 싹 다 입수해갖고 한 명 한 명을 전부 다 체크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민노총한테 확진자 나오는지 결과만 알려줘,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어요. 이런 차별적 대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방금 심야에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우선 이 시위와 관련해서는요, 이 정부가 민노총의 시위를 대하는 태도, 자영업자 시위를 차벽으로 막아세우는 태도, 이렇게 달라도 되느냐? 왜냐하면 최근에 14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의 차량 시위, 이거를 경찰이 꽁꽁 묶어놨잖아요. 막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부의 오판으로 또다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누군가는 들어줘야 된다. 어제도 오늘 또 자영업자들이 모여 살려달라는 절박한 호소를 한다. K방역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눈물 위에 세워진 탑이다. 민주당은 추경 예산을 늘려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표를 쫓기 전에 생존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 지원책을 대폭 확대해라. 저는 정부와 집권여당이 도외시하는 국민들을 대변하고 보호하겠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박범계가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이 절차적 정의를 무시했다. 이 뒤에는 윤석열이가 있다. 이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집단 성명까지 발표해서 윤석열 사과하라, 이렇게 흠집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한명숙 사건 모해 위중 혐의 감찰을 한 것은요, 한 번이라도 더 윤석열을 비판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데 있었지. 왜냐하면 실제로 아무것도 나온 게 없잖아요. 비의 사실 하나도 없다, 끝났지 않습니까? 대검감찰위원회, 민간인들이 만드는 위원회조차도 무혐의로 끝내버렸어요. 이런 거를 박범계가 지금 넉 달, 5달 동안 감찰을 시켜놓으니까 나오는 게 없어. 그러니까 겨우 절차적 정의라는 한마디를 꺼내기 위해서 4개월 동안 검찰 조직을 우려먹은 거예요, 막말로.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금 바로 방금 전에 이것을 강력히 비판하면서요, 차라리 한명숙을 그렇게 구하려고 하면, 그렇게 억울하면 못 구했으면 재심을 청구하라,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입장문을 내냐면요,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아셔야 돼요. 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유죄 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면 재심을 청구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다 안 되니까 요락을 안 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 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간다. 현 정권의 주도로 진행된 무리한 감찰에서도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국민들이 또다시 속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부끄러움조차 모른다.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이냐? 이로 인한 혼란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 현 정권은 우리 힘이 더 세니 대법원 판결 따위는 무시하고 우리 편만 살릴 거다. 너희들이 뭐 어쩔 건데 식의 태도로 일관한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 계급이 탄생하고 있다. 힘을 모아 이 정권의 연장을 막고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지금 강력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요, 민주당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정신 좀 바짝 차리십시오.
자, 그리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검사들, 수사팀이 또 강력히 반박하고 있어요.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그 당시 대행할 때 무혐의 처리했잖아요. 조남관도 절차적 정의, 이거 그리고 이 사실관계 잘못됐다 강력히 비판하는 입장문을 어제 검찰 내부망에 올렸는데요. 수사팀도 마찬가지다. 지금 100회나 불러서 이 관계자들을 말을 연습시켰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감찰 결과에서 박범계가 발표한 내용에 9개월간 조사한 횟수가 이 재수자들, 그 다음에 한만영, 이것이 100번 연습한 것으로 둔갑시킨 거, 이거 용납할 수 없다. 이 강력히 비판하는 그런 입장문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요,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의 이 검찰, 이게 정권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감찰권을 행사해서 정권에 유리한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박범계이고 추미애였습니다. 더군다나요, 어느 정도까지나 모의 의중, 밀어붙였냐면요, 이문정이가 수사를 하는데 그 참고인을 불러가지고 모의 의중을 부정하나? 그러니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구속하겠다라는 협박까지 했대요. 자, 그러니 이문정이를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법 반드시 NGO에서요, 이문정이가 이렇게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했다고 그러니까 재소자를, 이것도 NGO 측에서 고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심야 방송을 마치고요, 내일 아침 또 여러분들께 좋은 뉴스로